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국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이는 리처드 그레넬입니다. 1966년생으로 젊은 편입니다. 그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 내각에서 아주 잠깐 국가정보국장 대행을 맡았습니다. 당시 그는 특이한 취향으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브루킹스는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힌 인사가 그토록 높은 자리에 지명된 것을 두고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독일 주재 대사도 했습니다. 그레넬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유엔의 미 국무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 캠페인 당시에는 밋 롬니의 외교정책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레넬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6년 공화당 경선 때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진지하지 않고 위험한 사람이란 험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자 그 전에 올렸던 트럼프 비방 포스팅을 지우고 박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그레넬은 독일 주재 미 대사를 하면서도 거칠게 내정 간섭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취임하자마자 이란에서 사업을 하는 독일 기업은 비즈니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란 말은 독일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대사가 주재국의 내정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비엔나 협약 41조 위반입니다. 당시 독일 3인당 전 대표였던 마틴 슐츠는 국제외교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독일에서 약 9,700명의 미군 철수를 시작한 사람도 그레넬이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당시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방어를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데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감축교육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오랫동안 교육돼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레넬은 또 노르드 스트림 2 프로젝트의 열렬한 반대론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파이프라인 건설 회사들은 제재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독일과 러시아의 노르드 스트림 2 파이프라인 건설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리처드 그레넬은 당시 독일 경제일간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제재는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관련 회사들이 제재 위협에 직면하면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독일이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를 쓰다 보면 러시아의 인질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지만 러시아는 한 번도 에너지를 가지고 독일을 압박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이른바 에너지 무기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것도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리처드 그레넬의 독일 행적을 봤을 때 유럽 정책에서 트럼프와는 코드가 맞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그레넬이 국무장관이 되더라도 마냥 순탄치는 않습니다. 국무부 내에서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민주당 세력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워싱턴 DC의 늪은 예상외로 깊고 PR을 구분할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사들로 가득합니다. 그레넬은 최근 우크라이나 내 자치구역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유지시키자는 것인데 그게 트럼프의 생각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레넬은 일단 트럼프와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에 대해 예전에 평화협상이 오가고 있을 때 뭘 하고 있었느냐면서 그레넬의 아이디어를 일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러미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시절이라고 해서 러시아에 딱히 좋았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러미 관계가 쉽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통은 하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동안 푸틴 대통령과 아주 잘 지냈고 전쟁 위험에 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갈등 해결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제재를 좋아하지 않는다. 제재가 모든 사람들을 미국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는 트럼프가 임기 당시 러시아에 좋은 일을 하지 않았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모든 제재를 국제경제관계 기반을 파괴하는 불법 조치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는 그래도 당시에는 트럼프와 대화가 있었고 그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긴장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타이완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타이완과 관련해 트럼프가 밝힌 내용을 보면 경악할 만합니다. 트럼프는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으니 미국은 얼마나 어리석으냐. 타이완은 돈이 굉장히 많다. 타이완이 미국의 보호를 원하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타이완이 아무리 미국 양당의 지지를 받더라도 자신은 중공의 타이완 침략을 저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열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롱타의 타이완 행정원장은 과거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좋았던 만큼 타이완 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도 타이완을 지켜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트럼프는 더 심합니다. 타이완은 엄청나게 부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타이완을 미국이 공짜로 지켜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타이완을 방어하는 것은 지리적인 이유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미국에서 15,000km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과는 110km 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타이완 전 공군 부사령으로 예비역 중장인 짱팅리안은 자주 국방 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방위 공약은 다 부질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베트남 전에서도 미국은 결국 패주했고 지금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집단 서방의 꼬드김에 빠져 대리전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처참하게 패배했고 나라 전체가 집단 서방에 차압당했다면서 재건은 수십 년이 걸려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베트남과 우크라이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전에서 괴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타이완의 비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